자, 이제 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합자회사 한번 보죠. 518페이지 제2절 합자회사. 이것도 지난 시간까지 강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빨리 한번 눈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강의 안 한 부분,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고 그의 개성이 중요시되므로 인적회사에 속하긴 하나, 유한책임사원도 병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적회사인 한명회사랑은 좀 다르다. 한명회사는. 자, 제1관의 설립 봐봐. 제1관의 설립, 이건 설명 안 했던 거예요. 자, 합자회사의 설립 절차는 한명회사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같다. 자, 그 다음 줄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를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 합자에서는 유무한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한책임을 질 거고 어떤 사람이 유한책임, 그러니까 무한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임을 다 지니까. 그리고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은 물주라고 표현을 많이 해, 이 바닥에서. 돈만 대주는 사람. 누가 물주고 누가 일꾼인지 구분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정관에 표시를 하고 기재를 하고 등기도 해야 된다더라. 자, 밑에 제2관의 내부관계. 출자에 무한책임사원은 한명회사와 사원과 마찬가지로 금전, 기타 재산 외에 신용 또는 노무 출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랑 조문이 똑같다고.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유한책임사원은 금전을 비롯한 재산만 출자할 수 있을 뿐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죠? 인적 성격이 아니라고. 이건 물적 성격이라고. 물적 회사의 성격. 유한 직원은 책임이 유한 책임만 지잖아요. 그죠?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자기 능력치를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신용, 노무 출자 이런 건 안 되고 재산 출자만 된다. 금전, 그리고 현물 출자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업무 집행 돼 있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빨리 읽을게. 반가로 1번에 무한책임사원. 각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죠? 이게 원칙이다. 각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똑같다. 합자 한명회사랑. 집행권의 상실. 다만 업무 집행 권한을 갖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여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 법원은 사원 청구에 의해서 업무 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더라. 옆에 또 한 번 나오네. 한명회사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다. 자, 그 다음 줄 끝에 판례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각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자, 밑에 유한책임사원 봐봐. 유한책임사원의 집행권의 유무.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못해. 업무집행을 못해. 왜? 자기 출자, 물주라 했잖아. 돈만 대주는 사람이니까.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 대표권도 없어. 그러나 업무집행은 회사 내부관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의 규정을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해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어제 설명했던 것 같네. 유한책임, 돈만 되는 물주인데 그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한테 업무집행권을 또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 권한이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없고 돈만 출자하잖아. 대신에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줄에 영업연도 말에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할 수도 있다.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영업연도 말이라고 시기를 정해놨다. 그리고 업무시간이라는 시기도 정해놨다. 다만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언제든지 열람과 검사를 할 수가 있다더라. 됐죠? 여기까지 했던 거고, 이제 밑에 바로 이번에 회사 이익 보호의 문제, 여기부터부터 한번 보자. 자, 무한책임사원은 한명회사 사원과 마찬가지로 경업피지 의무, 경업금지, 그리고 겸직금지, 경업피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진다. 똑같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은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돈만 대주는 있을까? 상법은 유한책임사원이 제한 없이 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밝히고 있다. 경업은 자유인 거야. 경업의 자유라고 표현해. 경업은 자유롭다.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권한 남용에 우려가 없는 이상 자기 거래도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수설이 경업도 자유고 자기 거래도 자유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경업의 자유는 법 조문이 있지만 자기 거래의 자유는 법 조문은 없지만 다수설이 자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거래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다. 통설. 됐죠? 다음 페이지 4번에 지분 봐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무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밑에 외부관계 회사 대표의 무한책임사원 첫째 줄 끝에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대표권을 가진다. 다만 회사가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물론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대표권을 띈 한 명만 대표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다. 괄호 2번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돈만 대준 거다. 자, 그 다음 줄 끝에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니까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를 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는 대표권을 절대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자, 밑에 2번에 사원의 책임의 내용. 동그라미 1번 무한책임사원은 그 줄 끝에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지고 동그라미 2번에 유한책임사원은 연대 직접 책임을 지지만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줄 끝에 즉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해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더라. 됐죠? 여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죠?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라고 표현해요. 이럴 때는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돼 있죠. 자,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해서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책임의 변경이죠. 정관 변경에 의해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뀐다.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대. 그런 경우에는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해서 변경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자, 유한책임사원일 때는 출자 의무만 있었지. 그죠? 투자만 했잖아요. 물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뀐대. 무한책임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잖아. 그런 경우에 유한책임을 지던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뀌면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신입사원에게 적용하는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즉 아까 우리 신입사원도 그 사람이 등기로 사원의 자격을 얻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졌잖아. 그거랑 동일하게 유한에서 무한책임사원이 된 사람도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고. 됐죠?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2번. 그럼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명 회사의 대사원의 책임에 준해서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무한일 때에서 유한으로 바뀌면 회사의 일꾼으로서 대표권도 갖고 업무 집행권도 갖다가 유한책임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물주의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존에 유한책임 사원이 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예요. 퇴사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아까 우리 한 명 회사의 퇴사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등기를 하기 전 생긴 채무에 대해서 퇴사 등기 후 2년 동안은 무한 책임을 졌었죠. 이것도 똑같이 하겠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바뀐 경우에도 바뀌고 나서 2년 동안은 바뀌기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똑같죠? 그죠?
자, 밑에 제4관에 사원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죠. 사원의 변동. 자, 로마자 2번에 유한책임 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 사원과 달리 대사 원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해서 사원이 된다. 밑에 줄 끝에 동그라미 2번. 유한책임 사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상법이 이와 같이 유한책임 사원의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를 퇴사 원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하고 있다. 왜? 무한책임 사원은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인적 개성이 그 정도까지 중요하지 않다. 즉 무한책임 사원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고 유한책임 사원은 돈만 대주는 물주기 때문이다. 됐죠? 네,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우리는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유한회사로 넘어갑니다. 유한회사. 자, 유한회사는 할 게 좀 많아요. 자, 앞에서 유한회사는 다 반복되는 거네. 자, 521페이지. 521페이지 밑에 제3절 유한회사.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빨리 읽고 넘어가자. 유한회사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물적회사이다. 물적회사. 그 다음 줄에 주식회사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인데 똑같은 물적회사로 주식회사도 있는데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적합한데 유한회사는 중소기업 형태에 적합한 회사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 책임을 지는 물적회사로서 자본단체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폐쇄성과 소규모성에 비추어 인적회사의 색채도 가미되어 있는 회사랄 수 있다. 폐쇄성, 소규모성은 작다라는 얘기고 폐쇄성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관에 설립일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건 안 했던 거예요. 자, 유한회사 설립 절차의 특징. 동그라미 1번.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정관에 기재된다. 아까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사원은 전부 다 정관에 기재된다 했어요. 신상명세가. 됐죠? 그 정도만 보고. 자, 2번에 설립 절차의 개관 있죠? 그 위로 네 번째 줄. 그 위로 네 번째 끝에 발기인의 개념이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이사, 감사가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전보 책임이라는 걸 지고 550조, 551조. 동그라미 6번 정관에 설립 당시에 이사, 초대 이사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유한회사가 그 설립 절차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550조, 551조는 후술한다 돼 있죠. 조금 이따 다시 나오거든. 이 유한회사의 특징이거든.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보고. 자, 이번에 설립 절차의 개관. 회사의 설립 절차는 크게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유한회사의 실체 형성 절차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고 기관을 구성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밑에 줄 끝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에 기재돼야 된다. 사원의 신상명세가.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동그라미 2번. 사원의 출자 의무는 반드시 설립 등기 이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자,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물주로만 이루어진다 그 얘기지. 물주로만 이루어지니까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 그죠? 그러면 재산만 출자하는 거지. 그 재산의 출자는 회사 설립 등기 이전에 출자의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한 명의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이나 노무 출자 사원이 있다 보니까 회사 설립 등기 전에 무조건 꼭 출자의 납입이 완료돼야 될 필요는 없었지. 그죠? 그런데 유한회사는 신용이나 노무 출자 사원 이런 거 인정 안 되니까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니까 설립 등기 전에 무조건 출자의 납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유한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관인 이사가 선임이 돼야 된다. 선임이. 밑에 3번의 설립의 하자는 하자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중에 공부할 거고 4번에 설립 관여자의 책임 한번 보세요. 설립 관여자의 책임. 자, 상법은 현물 출자 또는 재산 인수의 목적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그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동그라미 2번.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회사 성립 후에 발견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 이사, 그리고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출자 미필에 대한 사원과 이사, 감사의 책임이 돼 있네. 그죠? 자, 이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적 회사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물적 성격,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아. 돈만 투자한 물줄들만 있다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유한 책임은 자기가 투자한 그 지분만큼, 그죠? 출자한 납입가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지. 거기에서 추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 그런데 추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 그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1과 2개야. 그 중에 예외 사항들이야. 예외 사항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 550조. 자,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할게요. 옆에 그 스크롤바가 안 보이네요.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스크롤바가 그래도 안 나오네요. 스크롤바가 그래도 안 나오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스크롤바가 오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잠깐 쉬고 계세요. 참.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고 갈까요? 자, 5장의 유한회사에 543조 돼 있죠. 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은 사원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서명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죠? 위의 규정은 뭐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여기서 정한 사항이 돼 있는데 여기서 쓰는 내역들이 사원의 신상 명세예요. 성명, 주소, 출자 금액 이런 것들. 그죠? 자, 550조에 현물 출자 등에 관한 회사 성립 시의 사원의 책임, 551조에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 등의 책임이 되어 있죠. 그죠? 자, 550조부터 볼게요. 550조. 자,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그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됐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A, 갑, 을, 병, 정 4명이서 유한회사를 하는 거예요. 유한회사를 하는데 갑, 을, 병은 재산을 출자할 때 돈을 출자했어요. 돈을. 근데 정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 재산, 건물이나 토지를 출자한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를 출자했다고. 근데 출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출자 가액,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은 10억 정도 된다. 10억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출자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웬걸? 출자를 하고 보니까 이게 값어치가 6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유한회사 입장에서 4억이 빵꾸 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4억이 빵꾸 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빵꾸 나는 4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유한 책임 사원들도 본인이 출자, 납입한 금액을 초과했어요. 초과하는 거지. 쥐가 원래 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현물 출자 또는 재산 인수, 목적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 실가가 6억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10억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그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걸 과대평가에 대한 사원의 책임이라고 한다. 원래 나머지 갑, 을, 병, 정 중에 정이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갑, 을, 병은 이미 지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을 이행을 했잖아.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책임만 져야 되는데 정이 출자한 그 현물출자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그 금액,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얘들이 추가적으로 더 책임을 지는 거야. 이게 유한책임의 예외라고. 유한책임의 예외.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요것도 보고 하자.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에 사원의 책임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 얘기예요. 회사 성립 후에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될 때는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해서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 얘기예요. 출자를 10억을 하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출자를 10억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한대 했대. 그래가지고 강행해가지고 유한회사를 설립을 한 거야. 유한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웬걸? 납입을 안 하네. 납입을 안 해. 누가? 정의. 그러면 나머지 갑, 을, 병이 저거는 이미 출자한 금액만큼 납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한번 읽어보자.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회사 성립 후에 발견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봐. 현물 출자를 했다. 요거는 출자 미필액이 있었다.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의무가 있는 거야. 유한책임사원에. 그죠? 그럼 유한책임이라는 말에서 벗어나니까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지. 6억짜리인데 10억이라고 해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빵꾸가 4억만큼 났다.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빵꾸가 나는 일은 잘 없어요. 왜냐면 감정도 하고 할 거니까 차이가 나봐야 몇 천일 거라고. 몇 천. 그런데 출자 미필액이라는 얘기는 10억을 출자한다 해놓고 얘가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변해가지고 빠져나갈 생각인 거야. 그래서 계속 출자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할 거라고 보고 유한회사 설립을 강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물 출자할 때 그 실가와 정관의 정확하게 차이 금액보다 출자 미필로 인한 회사의 그 피해액이 훨씬 더 크다고. 다시 현물 출자 가액을 실가에 미달하게 해가지고 회사에 끼치는 피해보다 실질적으로 출자 미필에 대한 회사의 피해가 훨씬 더 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누구한테 줬는지 봐봐.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실가가 그 정관의 정확하게 현저하게 미달할 때는 봐봐.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이 연대해서 책임할 의무가 있었지. 그죠? 그런데 출자 미필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누구도 다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라 그 얘기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다 그 얘기라고. 됐죠? 자, 조금 더 볼 거야. 현물 출자에 관한 회사 성립 시 사원의 추가적인 예외적인 책임에 동그라미 2번. 전 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돼 있죠. 자,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실가에 미달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부족액에 대해서 회사 성립 시에 사원들이 연대해서 책임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저끼리 총사원 동의를 하는 거야. 동의를 해가지고 갑을 병정 중에 정이 그거에 대해서 빵꾸를 냈는데, 병은 잘 모르니까 병은 좀 우리가 동의를 해가지고 저 사람 연대 책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자.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총사원이 동의를 해도 이 책임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없다 그 얘기라고. 됐죠? 하나 더. 551조에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 등의 책임은 아까 그 책임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총사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갑일병정 중에 누구 한 명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면하게 하자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결의를 할 수도 없고. 된다요? 왜냐면 자본 충실 이념이지. 자본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 자본 충실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긴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를 하더라도 사원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동그라미 3번에 여기서 본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돼 있지. 다시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 등의 책임에 출자를 안 한 거야. 납입을 안 한 거야. 아주 큰일을 했지. 그때는 회사 성립 시에 사원, 이사, 감사가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했다고.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뭔 소리야? 반대로 읽어볼게. 이사,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가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가 된다는 얘기라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자 미필액이라는 얘기는 출자를 해가지고 납입을 안 한 거야. 회사에 아주 중대한 리스크를 끼치게 된 거지. 그래서 회사 성립 시에 사원 너그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너그는 뭐 했노? 너그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원들에 대한 책임은 총사원 동의를 거치더라도 절대 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사, 감사도 면할 수가 없느냐? 이사, 감사가 저거 아는 게 뭐 있노? 그 얘기예요. 저거는 월급쟁이 사장이잖아.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왜?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니까 돈만 대주는 사람이지. 그럼 일은 누가 할 건데? 회사에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기관이 일을 해야지. 그 기관이 이사와 감사라고. 그럼 이사는 어떤 사람인데? 전문 경영인. 돈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사장. 감사는 누군데? 오늘내 일하는 사람이야. 이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집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런 사람들을 감사 지위에 앉혀줘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앉혀준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지우겠노? 그 얘기예요. 월급쟁이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은 다른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 감사한테는 그 책임을 면해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상법 조문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가 안 된다.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됩니다. 됐습니다.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 어렵다. 자, 밑에 제2관에 사원의 지위. 자, 과거에는 유한회사 사원이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다음 줄에 사원의 수에는 이제 제한이 없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폐쇄성과 소규모성이라는 게 있었잖아. 사원이 50인을 초과할 수 없었거든. 과거에는. 그래서 소규모적이구나. 이래서 소규모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예전에는 최저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사원의 권리. 거기서 로마자 3번. 주식회사에서의 주주평등의 원칙과 비교할 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평등의 원칙에 대한 더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을 주주라고 부르거든. 그 주주평등의 원칙. 그러면 유한회사는 사원이니까 사원평등의 원칙이겠지. 그런데 그 사원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대. 사원평등에 대한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자, 이 예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보니까 예컨대 유한회사의 사원은 의결권, 그리고 이익배당 청구권, 그리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그리고 출자 인수권에서 각자 지분에 따른 평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야.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 여기에서 각자 지분에 따라 사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1, 2, 3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차등을 둘 수 있고 동그라미 4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다 돼 있죠. 어쨌든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에서 사원 평등의 원칙, 평등하게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러면 불평등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사원평등 원칙의 예외라고 표현한다고. 예외라고. 자, 어떤 거냐? 의결권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익 배당 청구권, 이익을 배당을 해줌에 있어서 누구에게 배당을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재산을 분배할 때 있어서 누구에게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출자 인수권이라는 얘기는 증자를 한다 생각하면 돼. 주식회사인 경우에 증자를 하면 주식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발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주주평등의 원칙, 유한해서로 따지면 사원평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평등하게 출자 자수만큼 갖고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수권, 출자한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이런 게 주주평등의 원칙, 유한해서는 사원평등의 원칙의 예외야. 다시 의결권, 그리고 이익배당 청구권, 그리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그리고 출자 인수권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줄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 소규모 조직이라서 그래. 소규모 조직이라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주주가 있지만, 유한회사를 해봐야, 기껏 해봐야 3-4명일 거거든. 저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위를 형성시켜 주자. 이렇게 주주평등의 원칙, 사원평등의 원칙에 불평등,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평등하지 않게 평등 원칙의 예외로 불평등하게 줄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동그라미 1, 2, 3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차등을 둘 수 있고, 동그라미 4에 있는 출자 인수권의 불평등은 정관의 규정을 둬도 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총회 특별기류로 차등을 둘 수가 있다더라. 됐죠? 동그라미 1, 2, 3은 정관의 규정으로 차등을 둬야 되고, 동그라미 4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특별기류로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사원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 있죠. 자, 로마자 1번. 사원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나 현물 출자의 목적물을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자본금 증가의 효력 발생 전에 회사에 납입 또는 이전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지. 유한회사니까, 그죠? 물주들이니까 회사 성립 전에 출자의 납입을 완료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신이 인수한 출자의 이행을 완료를 하면, 납입까지 하면 사원의 책임은 이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다. 유한 책임의 원칙이다. 근데 로마자 이번에 다만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사원이 출자 금액을 넘어서 책임을 지는 다수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 다수의 예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지. 현물 출자 등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의 책임, 그죠? 유한 책임을 벗어나는 예외, 그죠?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 등의 책임, 그죠? 유한 책임의 예외, 추가 책임 두 가지 살펴봤지, 그죠? 자, 즉 앞서 본 동그라미 1번 회사 설립 당시 현물 출자 또는 재산 인수의 과대평가에 대한 책임과 회사 설립 당시에 출자 미필에 대한 책임, 이사 감사와 같이 다 연대 책임, 회사 설립 당시 현물 출자, 회사 설립 당시 출자 미필, 그거 외에도 동그라미 3번 자본금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현물 출자 또는 재산 인수의 목적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해서 정한 가격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부족액을 연대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죠. 그죠? 580조. 593조. 자, 봐봐.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해서 정한 가격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목이 현물 출자에 관한 사원의 책임이라고 돼 있네. 550조에서 본 그 조항이랑 똑같은 거네.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까 550조는 회사 설립 시에 현물 출자를 해야 하는 거야. 현물 출자를 하는데 그 금액이 실가에 미달하는 거지. 지금은 뭔데? 그 이후에 증자를 하는 거지. 증자를 하는 거지. 추가로 출자를 한다고. 추가로 출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어. 근데 실가가 정관에 정해진 가액에 훨씬 미달하게 되는 거야. 기재한 가액에. 그때 그 사원들이 연대해서 책임할 의무를 진다.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시기 차이뿐이야. 아까는 설립 시, 지금은 설립한 이후. 하나 더. 또 그럼 4번에 유한 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유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만약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 변경 시에, 그죠?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부족할 때는 조직 변경 결의 당시에 사원은 이사 감사와 연대해서 회사에 대해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607조. 자, 요번에는 뭘 하는 거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는 거야. 유한회사는 총사원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 변경할 수 있어. 그런데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한회사를 하면서 이 유한회사의 재산가액이 있었던 거야. 한 10억이라고 볼게. 이 상태에서 조직 변경을 해서 주식회사로 넘어가. 그러면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자본금이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100억으로 뻥튀기를 시킨 거야. 100억으로 뻥튀기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90억에 대한 차액을 사원들이 충당을 해야 돼. 충당을 해야 된다고. 됐나요? 10억에서 100억 차이 90억 엄청나죠? 엄청나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들도 발생을 해요. 현업에서. 엄청나죠? 금액이. 뭐라고? 금액이 엄청나죠? 그럼 봐봐. 사원만 책임을 지겠어? 그 당시에 이사 감사도 같이 책임을 지겠지.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 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 발행가액 총액이 부족할 때는 결의 당시에 이사, 감사, 그리고 사원 다 연대해서 책임할 의무가 있다. 어떤 책임? 그 부족액을 충당을 해야 돼. 충당을 해야 돼. 그죠? 아주 큰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야. 됐죠? 자, 하나만 더 볼게. 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앞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그 얘기 있었지. 자, 봐봐. 유한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을 한대. 재산가액이 10억이면 10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100억으로 초과시켰대. 그럼 나머지 90억의 차액을 충당을 해야 된다고. 누가? 사원이. 그런데 아주 큰일을 했지. 그래서 이사와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총사원이 동의를 하더라도 사원 중에 일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사나 감사는 월급쟁이라 했잖아. 그래서 총사원이 동의를 해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면할 수 있어. 이것도 똑같이 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593조? 593조에서 현물출자, 아까 봤던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시고, 이제 설립한 후에 추가 출자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는 거지. 요때는 이사가, 이제 사원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죠. 사원 각자가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이 경우에 전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앞에 규정이. 이 앞에 규정이 뭔데? 총사원이 동의하더라도 일부 사원을 그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다라는 규정이라고. 이것도 똑같다, 그 얘기야. 아까 봤던 거라.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에 지분. 요렇게 총 4가지 있지. 총 4가지. 어떻게 총 4가지인데?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회사 성립 시에 현물출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산가액이, 실가가 정관에 기재한 가액부에 현존하기 미달하는 경우에 사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지. 그리고 하나 더, 회사 성립 시에 출자 미필액에 대해서 사원, 이사, 감사가 그 미필한 금액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었지. 그리고 방금 본 거, 회사 성립 후에 현물 출자로 추가 출자를 할 때 그 실가가 정관에 기재한 가액에 현존하기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사원이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었지. 마지막. 그냥 말로 합시다. 유한에서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경우에 재산가액이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초과했으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사원과 이사와 감사는 연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지.
이 네 가지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자기가 출자하고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 유한책임을 벗어나는 책임의 예외라고. 유한책임의 예외. 그 네 가지가. 됐죠? 됐습니다. 예외적인 추가 책임이라고 표현을 한다더라. 자, 그 다음 524페이지 밑에 3번에 지분. 자, 유한회사의 지분이란 출자자인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갖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는데 그 밑에 줄에 한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한좌는 주식회사에서 한주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이 한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된다더라. 밑에 로마자 2번에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유한회사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사원이 사망할 경우 지분의 상속도 인정이 된다. 유한책임이니까 물주니까. 다만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밑에 줄 끝에 지분의 상속만은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 밑에 로마자 3번 이제 본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주식을 발행하지 못한다. 자, 지시식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지시식이 지시라는 말이 배서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배서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음을 배서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음 뒤에다가 그냥 신상명세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 쓰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 음이. 그럼 다시 지시식이라는 얘기는 배서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무기명식은 아예 기재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지. 아예 기재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지시식,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지시식과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 아까 유한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했지. 폐쇄성을 둔다 했지. 몇 명 안 된다 했잖아. 사원이라 해봐야 3명에서 4명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맞춰가지고 잘해보자 이랬는데 이걸 언제든지 뒤에 김영날인만 하면 팔 수 있다. 혹은 김영날인 안 해도 팔 수 있다.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다. 그러면 구성원이 자꾸 체인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의 존립에 위기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회사의 폐쇄성에 발맞춰가지고 유한회사는 지분을 발행을 할 때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삼아 맨 밑에 줄에 유한회사는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의무 자체도 없다.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의무는 주식회사인 경우에, 주식회사에 얼마나 주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발행을 하고 유한회사는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소규모성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안 한다더라. 자, 그 다음 로마자 4번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로마자 4번에 유한회사 사원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도 않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됐죠? 왜? 간접 책임만 지니까. 간접 책임. 그죠? 간접 책임만 지니까 유한회사는 유한 간접 책임을 지니까 지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밑에 제 3관에 기관돼 있는데 이건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526페이지. 좀 더 합니다. 자, 526페이지 밑에 2번에 이사 보세요. 2번에 이사. 자, 의에 유한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죠? 자, 무슨 말인데? 다 유한 책임, 간접 책임만 지니까 물주들만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일할 사람이 이사다 그 얘기요. 그걸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 회사의 기관. 자, 이사는 그럼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 회수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당연하지. 그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일꾼으로 뽑았다 그 얘기예요.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이사회가 분화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수람이라고 돼 있죠. 후수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잠깐 설명을 해줄게. 유한회사는 폐쇄성과 소규모성 때문에 이사를 뽑아봐야 이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 해봐야 인원이 3,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사회라는 것까지는 안 만들어도 된다. 그 얘기야.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있는 이사회 결의라는 것도 아예 성립이 안 되겠지. 그죠? 이사회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몇 명 돼도 안 하잖아. 각자가 다 회사를 대표한다고. 그래서 이사는 꼭 유한회사는 꼭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더라. 자, 밑에 괄호 2번에 선임과 종임 돼 있죠. 이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있듯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라고 표현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을 한다. 그렇죠? 자, 527페이지 괄호 3번 권한과 의무. 자, 업무집행권. 이사는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그리고 대표기관이라 했죠. 자, 만약에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그 다음 줄에 회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봐봐.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든. 근데 유한회사는 이사회라는 걸 안 준다 했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하겠지. 당연한 소리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회사 대표권 돼 있죠. 회사 대표권. 유한회사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다 주어져 있다. 다만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라고 돼 있죠. 하여야 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면 대표이사를 선정 안 해도 되는데 정관에 다른 정함을 안 뒀으면 대표이사는 선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옆에다가 쓰세요. 대표이사는 강추기관이다. 강추기관. 정관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죠?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뽑아야 된다. 사원총회에서 선정해야 된다. 강추기관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반가로 3번에 회사 이익의 보호. 유한회사의 이사는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외적인 대표권을 갖기 때문에 상법은 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업 피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유한회사의 이사가 일꾼이라고 그랬죠. 유한회사의 이사는, 그죠? 사원총회 승인이 없다면 경업이 금지가 되고, 즉,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가 없으며 경업 피지 의무. 그리고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서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고. 즉 유한회사도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는 유한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이랬다. 업무집행기관이면서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거든. 그죠? 그럼 일꾼이다. 그 얘기예요. 일꾼이다. 그럼 그런 일꾼들은 경업 피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 경업 피지 의무는 경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겸직을 해도 안 되지. 그리고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이 이사는 회사랑 자기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사 그러는데, 그러면 이 유한회사의 사원들은 어찌 됩니까? 유한회사의 사원들은 아까 유한책임, 간접책임만 진다 했잖아. 그래서 자기거래 금지, 경업 금지 그런 거 적용 안 해. 경업을 해도 되고 자기거래를 해도 된다고. 그런 제한이 없어. 물주라 했잖아. 물주들한테는 그런 거 제한 안 둔다고. 일꾼들한테만 제한을 두는 거지. 일꾼들만 장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사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이사라 했잖아. 이사는 경업 피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다고. 됐죠? 자, 근데 하나 더 다시. 반가로 2번 회사 대표권에 반가로 3번 회사 이익의 보호에 두 번째 줄 끝에 유한회사 이사는 총회 승인이 없으면 경업 피지 의무가 있대. 그럼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경업 금지는
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래. 가능하다는 얘기네. 아니, 그렇잖아. 그죠? 사원총회 승인이 없으면 경업이 금지된다면서. 그러면 사원총회 승인이 있으면 경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 더.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는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는 사원총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하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럼 봐봐. 감사의 승인이 없거나 사원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거래를 할 수가 없네. 자기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이야. 자기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의 승인을 받거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기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봐봐. 유한회사의 이사가 경업이 금지되고 자기 거래가 금지되는 게 원칙이거든. 자, 봐봐. 유한회사의 이사는 경업이 금지되고, 그리고 자기 거래 금지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금지되는 게 원칙인데, 경업은 자, 사원총회 승인이 있으면 경업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자기 거래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원총회 승인 혹은 감사 승인을 받으면 돼. 감사 승인. 즉, 이 얘기예요. 경업은 금지되는데 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자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거래를 조금 더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완화시켜 놓은 거. 경업은 절대 안 돼. 사원총회 승인 없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자기 거래는 사원총회 승인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사 승인을 받아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감사는 온레일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더라. 다시, 유한회사의 이사는 경업도 금지되고 자기 거래도 금지돼. 그런데 사원총회 승인을 받으면 경업도 할 수 있고 자기 거래도 할 수 있어. 만약에 감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자기 거래도 할 수 있대. 됐죠? 그러나 감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경업은 안 돼. 됐죠? 근데 방금 표현해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더라.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 승인이 있는 때 한해서 뭐 이런 말이 있네. 감사가 있는 때 없는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밑에 3번의 감사. 자, 로마자 1번의 두 번째 줄.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임의기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됐나요?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인데? 감사는 임의기간에 불과하대.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런 거 인정 안 해. 이 유한회사는 감사는 임의기관인 거야. 그리고 감사위원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건 없다고. 그럼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됐나요? 568쪽 한 번만 읽어보고 갈까? 자, 봐봐.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는데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아까 뭐였냐면 이게 아까 어떤 거였냐면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죠? 대표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댔지. 감사는 어떠냐?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가지고 둬도 되고 안 둬도 돼. 근데 정관에 두기로 정했으면 감사도 둔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어렵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정관에 두기로 하면 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기관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데 아까 유한회사에 대표이사를 썼지.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선정해야 된대. 강추기관이라고. 근데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정관에 둘 거라고 규정을 두면 둔다고. 임의기관. 즉 대표이사는 정관에 대표이사를 안 두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안 둬야 돼. 그거 말고는 무조건 선정을 해야 돼. 근데 감사는 감사를 두겠습니다라고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만 또, 즉 원칙적으로 감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임의기관이라고 표현한다고. 대표이사는 강추기관, 감사는 임의기관.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둬야 돼. 감사는 정관에 규정을 둬야 둘 수 있어. 됐죠? 잘 정리해야 돼. 헷갈린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528페이지. 중간에 제4관. 회사에 계산돼 있죠. 아까 봤던 거 줄만 치고 넘어가자. 두 번째 줄 끝에.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사회가 없으니까. 됐죠? 그리고 저 밑에 제5관.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가함에 되어 있죠. 제5관. 자, 증자의 방법.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 이때 결의는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갖춰야 된다. 나중에 이런 거 좀 볼 거야. 뭐 특별결의라는 용어가 있고 보통결의가 있는데, 뭐 특별결의는 뭐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주식회사는 또 어떻게 되고 막 다 달라. 자, 아무튼 특별결의를 거쳐야 된다더라. 정관을 변경하려면. 로마자 2번에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면은 정관 변경의 절차, 즉 사원총회 특별결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더라. 저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출자의 인수. 주식회사에서의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개념을 유한회사에서는 출자 인수권이란다. 주식회사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출자 자수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 출자 인수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출자 인수권이란다. 그리고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가할 자본금에 대해서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사원 평등의 원칙이다. 그러나 출자의 인수는 사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니까 사원은 이를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다른 출자 인수인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는 있지만 광고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인수인을 공모하지는 못한다. 유한회사의 폐쇄성이 되어 있죠. 유한회사의 폐쇄성, 그죠? 자, 유한회사의 폐쇄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는데, 봐봐. 유한회사의 폐쇄성, 이 폐쇄성 때문에 유한회사의 사원의 이름과 신분에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걸로 정관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됐다. 그리고 아까 사원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시식 그리고 무기명식 유가주권으로 발행하는 걸 금지했다. 그리고 방금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사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존 사원에게 이런 권리를, 출자 인수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출자 인수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광고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공모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다. 광고를 내가지고 제3자 뭐 처음 보는 사람을 끼워놓고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모르는 사람을 끼워놓고 이런 게 안 된다고. 이를 폐쇄성이라고 표현한다고. 다시,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소규모성 50인 이내
뭐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규정은 이제 개정이 돼서 없어졌다. 폐쇄성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몇 명 돼도 안 한다. 이 유한회사의 사원들의 신상 명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더라. 그리고 이제 출자를 할 때 이 지분에는 지시식 혹은 무기명식 이런 출자를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증권을 지분을 발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설립이나 증자를 할 때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유한회사의 소규모성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더라. 예, 잘못 얘기했어요. 유한회사의 폐쇄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더라. 폐쇄성.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로마자 2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괄호 3번 증자의 등기 바로 위에 줄 끝에 출자 인수권의 평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죠? 사원평등의 원칙에 예외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지금 방금 한 거, 출자 인수권의 평등이, 그죠? 제한을 받게 되는 거. 어떻게? 사원들한테 증자를 할 때 출자 자수에 대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기회, 권리를 본인이 행사를 안 하면 제3자를 출자인으로 데려올 수 있잖아. 그러면 출자 인수권의 평등이 깨지는 거지. 그죠? 예, 그걸 출자 인수권의 평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아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유한책임회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유한책임회사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유한회사까지는 끝을 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좀 더 보자. 자, 괄호 3번 증자 등기 보지 말고 괄호 4번 증자에 관한 책임과 하자. 현물 출자 목적 재산이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에는, 그죠? 즉, 그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 실가가 자본금 증가 결의에 의해서 정한 가격이 현저하게 부정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아까 했었죠? 그리고 이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동의로도 면할 수가 없다. 그것도 했었고.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 그리고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그죠? 자본금 증가를 했는데 아직 납입이 이행이 안 된 거야. 납입이 안 됐다고 해? 그런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가 다 공동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줄 끝에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됐죠? 그런데 이때 사원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면할 수가 없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해줄 수 있다더라. 월급쟁이에 불과하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조금만 더 봅니다. 자, 밑에 보론에 뭐 주식회사의 비교가 있는데 주식회사를 안 봤으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제 4절에 유한책임회사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있는데 요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3주차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강의 유한책임회사부터 4주차 강의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죠?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